사업성이 좋은 서울에 있는 재건축 단지 30% 이상 떨어진 가격에서 못 오르고 있어요. 남들은 더 떨어질 것 같아라고 할 때 투자를 해야 되는 시기다. 네. 서울에 있는 재건축 단지 중에 가장 저렴한 금액으로 들어갈 수 있는 단지 중에 하나예요. 그 실거주 목적이신 분 네, 사실 재건축 단지 들어갈 수 있는 거 없습니다. 수익은 한 2억 원 정도. 미치는 장사는 절대 아니네요. 저는요, 이제 좀 투자자의 입장에서는 네, 리얼투데이에서 부동산을 전문적으로 맡고 있는 김명기라고 합니다. 아파트 전문가 강남 여의주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아, 네. 반갑습니다. 올해도 이제 경기 침체가 지속되고 하지만 지금은 회복세인 시장인 것은 맞습니다. 특히 강남권 같은 경우는 이제 전고점까지 또 회복한 단지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회복기에 들어왔다라고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은 분명히 반발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네. 아, 우리 집값은 계속 떨어지고 있는데 어느 세상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야. 네. 그러실 분들도 많은데 저는 강남 여주님께서 네. 하신 말씀이 일리가 있어 보긴 하거든요. 물론 특정 지역에서부터 오르기 시작을 해서 이제 점점 확산이 되는 거잖아요. 지역별로 좀 차이는 있을 것 같아요. 지방 같은 경우도 이제 뭐 핵심지나 이런 곳들은 좀 반등한 곳들도 많지만 외곽지 같은 경우는 올해도 좀 어렵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올해는 지방은 아직 조금 양극화가 심하니까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은 수도권에서는 그래도 기회가 많이 남아있다. 그 말씀을 하고 싶은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네. 서울이나 수도권 같은 경우는 네. 올해를 놓치지 마셔라. 올해를 안 놓쳤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사람들 꼭 그런 것 같아요. 주식이든지 부동산이든지 더 떨어질 것 같은데, 더 떨어질 것 같은데 하면서 매수 기회를 잊어버리거든요. 근데 그럴 때 꼭 사야 되는 거예요. 왜냐면 다 오르고 나서 네. 사면은 네. 이미 고점일 때 나도 사야 되나? 또 이렇게 추격 매수하게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전 과거를 다 봤을 때도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은 남들은 안 살 때, 남들은 더 떨어질 것 같아라고 할 때 매수를 하는 게 정답입니다. 부동산은 친구 따라 강남 가면 안 된다. 아니, 그쵸? 친구 따라 강남은 가야 되지만 강남 가야 되지만 지금도 만약 자금이 되신다고 하면 당연히 좋은 신축 단지라든지 알짜 뭐 재개발 구역이라든지 그런 단지를 사는 게 맞습니다. 꼭 강남을 사야 되냐 이거는 아니고요. 네. 나만의 똘똘한 한 채를 찾아서 네. 투자를 해야 되는 시기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똘똘한 한 채 잡아라. 네. 너무 안정적이잖아요. 똘똘한 한 채는. 네. 안정성과 수익성을 동시에 챙기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제 자금이 좀 여력이 부족하거나 투자금 대비해서 수익이 더 많이 나는 걸 사고 싶다라고 한다고 하면 지금 조금 눌려있는 저평가된 재건축 단지들 좀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제 앞으로 재건축 시장을 그러면 왜 봐야 되냐 이렇게 얘기했을 때 이전에는 사실 택지 공급이 있었던 거 기억나세요? 그래서 택지지구. 그래서 뭐 네, 마곡지구라든지 세곡지구 네. 이렇게 택지지구들이 네. 있었잖아요. 네. 그래서 택지지구로 공급을 한꺼번에 많이 할 수 있었던 반면 이제는 택지지구 지정을 안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택지지구가 한꺼번에 공급이 없다고 하는 거는 그럼 서울에서는 공급을 어떻게 하냐? 없으니까 지금 그린벨트를 풀겠다 이런 얘기가 그쵸. 나오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린벨트를 풀어가지고 공급하기에는 지금 시간이 엄청 많이 걸립니다. 서울시 또는 정부에서 지원을 하려고 하는 이유도요. 서울 시내에 있는 재개발이든 재건축을 지원하지 않으면 공급이 없다는 얘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사업성이 좋은 서울에 있는 재건축 단지들 같은 경우는 신속통합기획으로 인해서 투자해도 괜찮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재건축이 한 번 되려고 하면은 길면은 20년, 정말 짧게는 15년 정도 걸렸었거든요. 네. 그 이유가 이제 정비계획 수립부터 절차들이 너무 많고 복잡했기 그쵸. 때문인데요. 이거를 이제 서울시에서 주도해서 간소화를 시켜주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디가 간소화가 되냐? 첫 번째는 이제 정비계획 가이드를 제공을 해가지고요. 정비계획 수립을 이제 빨리 할 수 있도록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지원을 하는 거고요. 네. 두 번째는 이제 수권분과위원회를 운영을 하면서 정비구역을 지정하는데 빠르게 지원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사업 시행 인가 단계에서 원래 뭐 건축, 교통, 이제 환경 평가를 각각 심의를 했었는데 이걸 통합 심의를 해서 빠르게 지원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정비계획 설립 단계가 뭐 4, 5년 정도 걸렸다고 하면 맞아요. 네. 이걸 2년 정도로 줄여준 네. 겁니다. 사실 절차가 빨라졌다라고 보면 되고요. 나머지 절차가 다 없어진 거는 아닙니다.
서남권에 있는 아파트를 네. 네, 가지고 왔습니다. 기대되는데 제가 서남부 쪽에 살고 있어서. 바로 신월 시형 아파트를 가지고 왔습니다. 사실 신월 시형 아파트 같은 경우는 네. 서울에 있는 재건축 단지 중에 가장 저렴한 금액으로 들어갈 수 있는 단지 중에 하나입니다. 네, 한번 볼까요? 지금 신월 시형 같은 경우는 여기 양천구 신월동에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양천구 같은 경우는 이렇게 강아지 모양으로 생긴 그러네요. 저 이제 알았어요. 너무 네, 귀여운데요? 너무 귀엽죠. 그래서 머리가 있는 쪽이 이제 아. 앞단지가 있는 거고요. 네. 몸통이 있는 데가 이제 목동 뒷단지 이렇게 그쵸. 올립니다. 그리고 네네. 이제 뒤쪽으로 갈수록 이제 신정동, 신월동 이렇게 같이 있는 거고요. 네네. 지금 신월 시형 같은 경우 꼬리 쪽에 있는 네. 단지라고 보시면 돼요. 네, 여기는 아파트를 한번 보면은요. 네, 여기가 이제 88년도에 지어져가지고 38년 차 된 노후 아파트고요. 네. 2256세대인 단지입니다. 그래요. 네, 단지로 한번 들어가서 보면은요. 강월초등학교, 양천중학교를 끼고 있어요. 그래서 어. 초등학교, 중학교를 품고 있는 단지고요. 네. 특이하게 중앙에 지금 공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원이 앞으로 뒤로 지금 둘러싸고 있는 곳이어서 현재도 거주하기에는 뭐 주변 환경은 나쁘지 않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어떻게 아파트 단지 안에 공원이 맞아요. 그럼 공원이 입주민들 거의 전용 공간이 네, 되겠네요. 전용 공간이죠. 부럽다. 네. 그래서 기존에는 네. 고도 제한 때문에 네, 보통 네. 이제 층수를 많이 못 높여서 15층밖에 안 되고 일종 주거기 때문에 많이 못 올리는데요. 네. 앞으로 새 아파트로 바뀔 때 이 공원을 쪽으로 배치를 하면서 여기를 아파트로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가 지금 원래 재건축이 될 거라는 기대감이 많이 있었던 단지인데 네. 비행기 소리도 좀 나고 고도 제한 때문에 좀 진행이 잘 안 되고 있던 단지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네. 고도 제한이 풀린다는. 풀린다기보다요. 네. 이번에 신속통합 기획으로 네. 진행을 하면서 네. 층수를 높게 받았습니다. 최고 21층, 29개 동, 그 다음에 3,147가구로 바뀔 예정입니다. 그래서 891세대 정도가 늘어나게 돼요. 층수 완화가 안 됐다면은 여기도 어떻게 보면 사업성이 조금 미비할 수도 있었겠네요. 그래서 이전에는 사실 신월시형 이렇게 얘기하면 네. 원래는 여기가 이제 목동선이라고 경전 처리 예정되어 있어서 네. 목동선이 예정대로 됐으면 역세권이 되는 건데 예비 타당 사항을 통과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조금 등한시했다고 하면 이제는 신속통합 계획으로 좀 빨라질 수 있기 때문에 네. 게다가 21층까지도 또 지어지고 올해 이제 정비구역 지정을 목표로 하고 있는 단지입니다. 원래 이제 재건축 같은 경우는 이전에 이제 황금알 낳는 거위 이렇게 표현을 했었잖아요. 그쵸. 근데 공사비가 급등하고 그쵸. 이제 찬밥 신세가 되면서 뭐라고 바뀌었는지 아세요? 뭐라고 하나요? 돈 먹는 하마라고. 네, 돈 먹는 하마로 바뀌었습니다. 30% 이상 떨어진 가격에서 네. 못 오르고 있어요. 그런 걸 봤을 때는 지금은 저렴한 가격에 들어가기 좋은 시기다. 이제 신월 시형 같은 경우도 많이 눌려 있습니다. 가격을 한번 보면은요. 이전 고점이 18평이 6억 5천까지도 갔었는데요. 네. 지금은 4억 4천에서 한 4억 7천 정도에 살 수가 있어요. 지금 바닥 가격에서 거의 못 올랐어요. 그 전세 끼고 사면은 투자금 거의 안 들어가겠는데요? 투자금이 좀 들어가죠. 그래? 이제 18평이라고 보면 네, 되는데 네. 왜냐면 여기가 전세 가격이 낮습니다. 그래서 전세가 1억 7천 정도에서 2억 원 정도여서 한 2억 중반 정도 이상은 들어가야죠. 18평. 그래도 실투자금은 2억 이상 준비를 해야 된다. 네, 24평이 6억 2천에서 한 7억 원 정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리고 전세는 한 2억 7천에서 3억 원 정도입니다. 그래서 투자로 보면 한 3억 이상 들어가는 곳인데 네. 이제 거주하기에 한 6억 원대 거주할 수 있는 곳이라고 보시면 좋아요. 그 지분을 보면 21평이 한 14.8평 정도 되고요. 25평이 17.4평 정도 돼요. 그러면 이게 새 아파트 바뀌었을 때 얼마 정도 이제 분담금이 나올 것이냐 그게 봤을 때 네. 그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사업성으로 대략적으로만 생각했을 때는 25평을 산 다음에 34평을 받을 때 한 3억 원 정도 더 낸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만약에 25평에서 34평으로 간다. 그러면 실제로 들어가는 금액은 어느 정도 되는 거죠? 합쳐서? 이제 조합원 분양가에 따라 좀 달라지긴 네. 하겠지만 지금 현재 계획으로는 8사 타입이 한 10억 원대로 예상되기 때문에 그 정도만 된다고 해도 충분히 괜찮은 메리트가 있고요. 왜냐하면 지금 신정 뉴타운 같은 경우 봤을 때 25평 정도가 10억 원대까지 가고 있거든요. 이제 신정 내거리역 쪽까지 좀 가까운 단지 같은 경우는 11억
10억에서 이제 12억대까지도 올라가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 이상을 이제 갈 것이기 때문에 수익은 한 2억 원 정도는 나올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죠. 지금 현재 기준에서. 그 실거주 목적이신 분, 네, 실거주 목적이신 분. 거기다가 이제 재건축되면 더 좋은 거고 미친 상상은 절대 아니네요. 내가 가진 자금에서 살 수 있는 가장 이제 나만의 똘똘한 걸 찾는 게 우선이라고 봅니다. 근데 저는요, 이제 좀 투자자의 입장에서는 여기가 아무리 빨리 된다고 해도 한 10년 정도 그쵸. 걸리잖아요. 네, 그쵸. 그래서 저는 이럴 때는 투자금이 좀 적게 들어가는 단지를 고르는 게 좋다고 말씀드려요. 그러면 작은 평수를 투자금 적게 넣어놓고 18평을 산 다음에 25평을 받아도 충분히 수익은 많이 날 거거든요. 4억에서 한 6억 원대의 서울 아파트를 거주하고 싶은데 수익도 좀 얻고 싶다. 이런 네. 분들에게 좀 추천을 드려요. 4억, 5억 원에서 사실 서울에서 재건축 단지 들어갈 수 있는 거 없습니다. 새 아파트가 되기만 한다고 하면은 충분히 가격 메리트는 있다고 보고요. 게다가 이제 앞으로는 목동 재건축까지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쵸. 그래서 향후 뭐 10년 뒤에는 목동 재건축이 더 가셔야 될 텐데 그렇게 되면 40층까지 올라가게 되거든요. 그러면 목동 일대 자체가 다시 한번 가격대가 또 뛰어갈 수가 있어서 그러면 반사이익을 또 따라간다고 봤을 때 가격이 안 올라갈 수가 없죠. 그래서 남들은 뭐 위기다 막 이렇게 얘기하지만 부동산에서 위기가 기회라고 하는 거는 그쵸. 이렇게 또 이제 많이 못 오른 바닥 가격인 아파트들도 많기 때문에 내 가격에 살 수 있는 거 잘 고르면은 정말 기회가 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사업이 빨리 잘 돼야 되는 건데 그쵸. 그런 리스크가 굉장히 크잖아요. 그런데 신속통합기획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 더 지금 주목해봐라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아, 진짜 다주택자만 아니면은